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에도 눈비가 쏟아지고 한파까지 몰아쳐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빈발하고 학교들이 폐쇄됐습니다. 공화당 경선의 개막전이었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을 넘는 51%의 득표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예고보다 더 빠르고 많이 금리를 인하해 3월부터 5번이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력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성을 판가름 받는 기준이 되는 올해 여권 파워를 CNBC가 발표했습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숙련직, 가족 2의 순위만 소폭 진전됐고 나머지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에도 4에서 5인치의 눈비가 쏟아지고 20도대의 한파까지 몰아쳐 빙판길을 이루면서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빈발하고 학교들은 거의 폐쇄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눈비와 한파, 빙판길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부 지역을 덮은 북극 한파보다는 덜하지만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도 눈비의 한파로 빙판길을 이뤄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빈발하고 학교 등이 폐쇄되는 겨울철 수난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DC와 북버지니아, 수도권 메릴랜드 지역에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눈보라로 4에서 5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그나마 눈비가 섞여오는 바람에 많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눈비가 화씨 20도에서 30도 초반, 섭씨로는 영하의 한파에 얼어붙는 바람에 빙판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게인스빌에는 5.5인치의 눈이 쏟아졌으며 라둔 카운티 애쉬번은 5인치의 눈이 쌓였습니다.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은 4.9인치, 워싱턴 덜레스 공항은 4.4인치,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4.1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이틀 동안 워싱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4 내지 5인치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 비가 섞여오는 바람에 폭설처럼 쌓이지는 않는 대신에 낮 최고 기온이 화씨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20도에서 10도, 섭씨로는 영하 7도에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에 휩싸여 있습니다. 빙판길을 이루는 바람에 페어팩스 카운티 메인 스트리트와 몽고메리 카운티, 포토맥 밸리 로드 등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495번 고속도로에서 DC로 가는 조지 워싱턴 파크웨이와 워싱턴 DC 내 로클릭 포토맥 파크웨이 등 주요 도로의 통행이 일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들은 화요일 하루 문을 닫았으며 수요일 이후에도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수요일에는 맑겠지만 추위는 계속돼 빙판길 어려움을 지속해서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낮에도 화씨로 26도 내지 34도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수요일 밤에는 화씨 15도 내지 25도, 섭씨로는 영하 9도 내지 영하 4도의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고 밤에는 화씨 10도, 섭씨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날씨가 맑아지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0도, 섭씨 영하 7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10도, 섭씨 영하 12도의 북극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조금 한파가 수그러들어 30도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보다 훨씬 심한 북극 한파가 미국의 북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뒤덮으면서 화요일에만 미국 내에서 항공기 운항이 1,500편이나 취소됐고 2,700여 편이 연발착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공화당 경선의 개막전이었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을 넘는 51%의 기록적인 득표로 압승을 거둬 백악관 재입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선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를 얻었으나 2위를 차지해 생존했으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19%로 실망스런 3위에 그쳤고 백만장자 창업자 비백 라마스와미 후보는 중도 하차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공화당 경선의 개막 무대였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무대로 백악관 재입성에 한 발 더 내딛는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5만 6천여 표를 얻어 과반을 넘는 51%라는 기록적인 압승으로 역사에 남을 첫 승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개표가 시작된 지 불과 30분 만에 아이오와 주민들의 도움으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공화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원, 무당파까지 하나로 단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thank the great people of Iowa. Thank you. We love you all. Country to come together. We want to come together. 2016년 첫 당선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의 28%에 밀려 24%로 2위에 그친 바 있는데 이번 재출마에서는 2배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첫 승을 올린 겁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끝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만 3천여 표, 21.2%로 2위를 차지해 극적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우리는 엄청난 돈을 뿌린 비방전과 적대적인 언론 환경을 뚫고 2위를 차지한 것이라며 미국의 정상화를 위한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veryone against us, we've got our ticket punched out of Iowa. 아이오와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본 드산티스 주지사는 막판에 3위로 밀려나는 분위기였으나 2천여 표의 근소한 차이 남아 2위를 차지해 경선을 지속할 수 있는 생존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아온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2만 1천여 표, 19.1%로 3위에 그쳤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일주일 후인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월 24일 자신이 주지사를 역임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돌풍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In New Hampshire, in South Carolina, and beyond. 하지만 니키 헤일리 후보는 아이오와에서 고학력자들이 많은 드모인과 아이오와 시티의 수도 패배에 드산티스의 공격대로 보수주의 본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취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마저 승리하지 못하면 중도하차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와에 배정된 40명의 대의원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인 20명을 차지했고 드산티스 주지사가 8명, 헤일리 전 대사가 7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는 당원대회를 시작할 때 화씨 -3도, 섭씨로는 영하 19.5도, 눈폭풍을 감안한 체감온도로는 화씨 -30도, 섭씨 영하 34도의 혹한 속에 치러져 참석자들이 10만여 명에 그치면서 최저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경선 무대였던 아이오와에서 압도적인 선두와 멀리 뒤처져 각축전을 벌이는 2위와 3위로 3인 후보를 확인한 공화 경선은 헤일리 후보의 접전 또는 파란 여부가 주시되는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방준비제도가 공개 예고한 것보다 빠르고 더 많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3월부터 5번이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3번, 합해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는데 골드만삭스는 3월부터 0.25%포인트씩 5번, 모두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4년 기준금리 인하의 해를 맞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공개 예고보다 투자자들과 경제분석가들이 더 빨리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잇따라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분석가들은 16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연준이 올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올 한 해 0.25%포인트씩 5번, 모두 1.2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예상만큼 1.25%포인트 내려갈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 5.4%에서 올 연말 4.2%까지 인하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12월 회의를 마치면서 2024년 한 해 0.25%포인트씩 3번, 모두 합해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다만 언제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이라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3월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월부터 올해 5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3월부터 매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내려 최대 7번이나 인하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2024년 새해 첫 회의인 1월 31일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95% 이상으로 잡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회의에선 금리 인하를 시작해 5 내지 5.25%로 내릴 가능성을 68%로 꼽고 있습니다. 6월 12일에도 또다시 인하해 4.5 내지 4.75%로 내릴 가능성이 56%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투자자들은 7월 31일과 9월 18일, 11월 7일과 12월 18일에도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 금리를 연속 인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의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아래인 3.5 내지 3.75%까지 내려갈 것으로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신중한 접근대로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갈지, 경제분석가들의 예측대로 3번보다는 더 늘어난 5번 인하될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강공 드라이브대로 7번이나 파격 인하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도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를 합산해 산출하는 여권 파워가 발표됐습니다. 이 여권 파워는 나라의 국력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성을 판가름받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CNBC가 발표한 올해 강력한 여권 순위를 안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비자에 대한 혜택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권만 발급받으면 딱히 비자 신청 없이도 언제든 방문,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국력의 크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 강력한 여권 순위는 헨리 여권 지수라고도 하는데 IATA의 글로벌 여행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하거나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합산해 산출합니다. CNBC는 2024년도 강력한 여권 순위를 발표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27개국 중 무려 194개국에 무비자 여행을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진 나라로는 공동 1위로 싱가포르, 일본,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뽑혔습니다. 공동 2위로는 1점 낮은 193개국 목적지를 무비자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 핀란드, 스웨덴이 꼽혔습니다. 공동 3위로는 역시 1점 낮은 192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꼽혔고 공동 4위로는 191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영국, 벨기에, 룩셈베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이 꼽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6위, 미국은 7위로 꼽혔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라는 이미지와 종교적, 정치적, 상징적 의미 때문에 오히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나라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의 크리스티안 카일린 회장은 비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여행지의 숫자가 2006년 58곳 증가해서 2024년 111곳 증가로 거의 2배나 많아져 여행의 자유가 더 많아진 셈이지만 지수 상위국과 하위국 간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166개국 이상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높은 순위의 여건과 대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28개국에만 접근할 수 있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상승을 한 나라로 55위에서 11위로 도약했으며 우크라이나와 중국이 각각 2순위씩 상승해 우크라이나는 32위, 중국은 6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이 필요 없는 무비자 나라도 전자입국 신고서라고 하는 ETA, ESTA를 출국 전 최소 일주일 전에는 받아놔야 하거나 체류 가능 기간, 지참 서류들이 다 다르니 여행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직접 항공권을 사는 요즘 추세에는 스스로 각 나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체크하고 준비해 비행기 탑승 직전 탑승 거부를 당하는 황당한 사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가족이민 2의 순위만 소폭 진전됐을 뿐 나머지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최종 승인일에서는 취업이민 숙련직은 한 달, 가족이민 2의 순위는 석 달 진전됐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급진전됐던 영주권 문호가 2월에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가족이민 2의 순위의 최종 승인일만 소폭 진전됐을 뿐 나머지는 1월과 같게 나왔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9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2019년 5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19년 9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월 1일, 접수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0년 2월 8일로 유일하게 3개월 일주일 진전된 데 비해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10월 1일,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4월 22일,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5월 22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